저희 아버지의 인생 철학 집이라는 것은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누가 교체해야 돼요? 집주인이? 아니면 세입자가? 우리 생활은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어제 굉장히 날씨가 추웠죠? 체감 온도가 27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때는 언제였냐면, 영천 3사관학교에서 9주간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05 군번이거든요. 2005년도니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일인데요. 영천 칼바람이라고 하거든요. 1월달. 뭐 손이 그냥 얼어붙죠. 그런 곳에서, 그런 날씨에 야외 교정에서 뭐 수류탄 화생방이라든지 각계전투라든지 유격 그런 훈련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웠던 곳이 제가 사단참모를 양구에서 했거든요. 양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인제에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보다 낫겠지에 나오는 그 양구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산을 넘고 넘어서 물을 건너서 가는 곳이 양구예요. 그 소양호,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거길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력들이 이제 군용 트럭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을 건너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냐, 우리 데리고 혹시 북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산골짜기 오지이고 거기가 또 그렇게 추웠거든요. 제 인생에서 군대에서의 경험, 그 2번의 경험 말고는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얼마나 추웠냐면,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발이 열 정도로, 그러니까 히터를 이빨에 틀고 뭐 개인 난로까지 구비하고 있었는데도 발가락이 약간 얼 정도로 그렇게 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들은 무슨 걱정을 하시나요? 저희 집은요, 주택이에요. 저는 나이가 46인데요, 만으로. 근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관사에서 살 때, 남의 집에 살 때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의 철학, 인생 철학으로 인해서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것은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면 한파가 몰아닥치는 대로, 수도는 괜찮은지, 보일러는 괜찮은지, 창문은 문제가 없는지, 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관리를 내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주 형태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다, 인생에 대한. 그래서 주택을 고집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택은 그런 관리 소요가 많아. 막 수선을 막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맡기면, 수선이 필요할 때마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요즘 인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부를 때마다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주택들은요, 주택 옆에 항상 차고가 있잖아요. 그 차고 안에 간단한 공구들은 다 상비하고 있죠. 연마바이스나 밀링바이스나 선반 같은 것들은 가정에 이제 필수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만들어. 뭐 부품이 나사가 없어, 나사 깎아서 만들고요. 뭐 금형 뜨고 제작하고 이렇게 막 설계도 그려서 간단한 것들은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인데 1층은 창고 겸 공장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래서 공작 기계들이 거기에 다 완비되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항상 집 수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계시죠. 자, 이것처럼요, 집이라는 건요, 언제나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내 집이면 내가 부담하면 되죠. 당연히 내 거니까. 근데 내 집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월세야, 전세야. 그러면은 집에 수리 비용이 필요해.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집주인이 부담하느냐, 세입자가 부담하느냐, 그 문제가 항상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하냐, 그 문제로 보시면 돼요. 물론 법이 있지만 그 법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부담시키는 게 공평하냐, 그 문제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해보자는 거예요.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임대차라는 건요, 뭐예요? 임대차. 그러니까 이 집 주거 용도에 맞게 이걸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맞게 필요한 것들은 수선해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세입자는 뭐예요? 세입자는 내가 거기 살잖아요. 근데 난 이걸 반환해야 되죠. 내게 아니잖아요. 반환해야 되니까 남의 것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 악의의 관리자가 아니라
선량한, 그냥 보통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이걸 보존해야 될 의무가 민법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항상 놓아두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수선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차인은 보존 의무. 그렇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자, 동파야. 자, 한파로 인해서 수도관이 동파됐어.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임대인의 의무는 큰 수선, 대규모의 수선, 돈이 많이 드는 거. 그리고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는 돈이 조금 드는 거, 소모품, 뭐 이런 전구들을 갈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게 또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이거 수선비 이렇게 들었으니까 못 주겠다. 보증금 이거 까고 줄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소송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세입자가 그 샤워기 헤드, 그 다음에 뭐 이런 등 기구, 전등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밸브, 그런 것들을 수선했다. 내 돈으로 수선했어. 8만 원이 들었어. 그거 내놔. 라고 이제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만 한 건 아니죠. 이거 8만 원 가지고 누가 소송을 하겠어요. 소송 비용이 더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수도관이 동파돼서 그 집에 거주하지 못했으니까 그만큼의 차임을 돌려달라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청구를 하면서 이것도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판단해보자는 거죠. 샤워기 헤드, 그거 누가 교체해야 돼요? 집주인이? 아니면 세입자가? 누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을 누구한테 하는 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샤워기 헤드가 없다고 해서, 샤워기 헤드를 교체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 집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 그거 세입자 네가 부담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일러가 만약에 동파됐어. 수도가 동파됐어. 보일러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요. 세입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부터 막 핸드폰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파주의보 발령. 이런 것들을 대비하세요. 막 그런 문자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세입자, 내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내가 관리자가 된 거잖아요. 선량한 관리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가 동파되지 않게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놔야죠. 조금씩. 똑똑 떨어지게. 그 다음에 보일러도 외출할 때 약간씩 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파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다 했어. 그런데도 수도관이 뭐 파열됐어. 보일러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보일러 자체의 기능상의 결함일 수도 있고 뭐 노후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집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결합돼. 보일러 자체도 노후되어 있었어. 근데 세입자가 뭐 그런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어. 그럼 결합이잖아요. 과실이. 그럴 때는 둘 다 일정 비율로 분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증거를 항상 잘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분쟁은 언제 생기냐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이제 보증금 반환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막 이거 깔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2, 3년이 흘렀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날씨가 추웠다는 것조차도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던 집에 수도가 동파됐어라는 것도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진들, 뭐 집주인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근데 어떻게 됐는지, 뭐 동파가 됐다면 동파된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통보 내역, 문자 메시지, 전화 녹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우리의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법이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잘 되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법을 몰랐어. 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다고 해도 법이 너 몰랐으니까 이번에 봐줄게.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최소한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 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규율되는 법, 우리가 생활법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소소한 생활 법률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자기 두 발로 우뚝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여줘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리 분별력을 강화시키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